안녕하세요. 중고차 대디입니다. 최근 정배우 유튜브를 통해 야생마가 차량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수직남을 통해 다치 챌린저를 구입하였으나 구매 전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컬러 및 렌트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차량이 야생마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로 인해 본인 사업과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아 사업을 접게 된 피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수직남이 정배우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딜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직남이 한 상담과 이후 차량을 구매 대행하여 수령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직남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비롯하여 많이 있음을 알리고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수직남은 왜 차량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습니까? 딜러샵에 맨 위 내용과 보내준 사진, 영상만 쓱 보고 확인을 다 한 건가요? 차량 컬러에 대한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사진과 영상으로 블랙 같으니 판단을 마쳤고 야생마에게 보여주니 컬러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으니 이런 색감에 대해 동의했다. 야생마가 생각하는 블랙의 범위에 들었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수직남이 확인했다는 익스테리어 컬러만 봐도 명칭에 블랙라는 글자가 아예 없어요. 야생마가 충분히 보고 판단을 했어야 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들 스스로도 전혀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보셨어야죠. 구글에 2017 다치 챌린저 컬러로 검색만 해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PC로 봐도 삼성폰으로 봐도 아이폰으로 봐도 블랙이 아닌데요. 옷 하나 살 때에도 컬러에 신경을 쓰는데 몇천만 원에 달하는 차를 개인 돈으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아닌 대행업체라고 하면서 5분도 안 걸리는 이런 기본적인 확인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고만 말하는데 만약 일반 소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해당 차량이 렌트카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도 믿을 수 있다던 카펙스 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렌탈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인 사비까지 써서 카펙스에서 자료 구입 후 확인했다고 생색을 내는데 그렇게 돈 주고 생색낼 만큼의 자료를 사서 안 보셨나봐요. 이 정도 정보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보니 본인은 실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왜 구매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확인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간 걸까요?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의 입장에서 신차가 아닌 차량을 판매 또는 구입할 때에는 차량의 이전 사용 및 사고 이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구매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직난 말을 짚고 넘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차를 구입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또는 보다 정확하게 차량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법을 야생마가 알았다면 차량 상태 체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했을까요? 혹시라도 수직남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이런 식으로 고지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진행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또 있네요. 그것도 더 심각한 문제요. 구매 대행을 통해 가져온 다치 챌린저 차량이 사고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구매 대행 전문이라는 수직남이 아닌 고객이 확인한 거죠. 차 값도 지불하고 차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사고차였던 겁니다. 계속 실수라고 말하던데 어디까지 실수로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온라인으로 확인했고 제품을 대신 결제만 해줬을 뿐이다 라는 태도인 걸까요? 이 정도면 차량 이름과 가격만 확인하고 판매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서 이런 일을 겪은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한다면 이유와 불문하고 즉시 환불입니다. 미루고 할 게 아니라 고객이 요청한 즉시 환불이에요. 수직남이
차량을 환불해주겠다고는 했었죠. 야생마에게 차를 타다가 1년 뒤에 구입한 금액에 환불해주겠다는 말도 했더군요. 환불할 수 있는 말미나 1년 뒤는 고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100원, 200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업에서 애초에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수직남은 본인이 구매 대행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일은 하고 소비자가 늘어났다면 야생마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또는 다수가 피해자가 충분히 생길 법합니다. 남 탓할 게 못 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서 본인이 타격받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타격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야생마 채널을 통해 홍보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준비나 확인은 안 한 상황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내 시간과 돈을 썼다라고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1년 뒤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든 미루고 미뤄서 안 해줘도 수직남을 법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야생마는 차를 받았고 예정된 스케줄이 아니었더라도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이에 튜닝이나 도색 등은 진행했겠죠. 애초에 즉시 환불이 아닌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수직남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야생마가 유튜브를 올려서 당시 하던 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 어렵게 되었다고 했지만 수직남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저희도 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닌데 여론이든 이미지든 순식간이니까요. 게다가 아무런 서류나 무엇도 없고 구두상으로 기다려달라는 건 업계에서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야생마가 유튜브를 올린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해당 영상에 직접적인 업체 언급은 없었다고 하지만 수직남이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수직남이 계속해서 얘기한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구매 대행을 통해 본인에게 남은 금액이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확실한 걸까요? 정배우 영상에서 수직남은 다치를 야생마에게 전달해주고 가져온 내역서에도 약 18만 원의 잔액이라고 표기해두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와서 보여줬는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치 챌린저 차량은 환율 1211.4원일 때 차량 가격 26,500달러에 구입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 차량은 캐나다 생산이기 때문에 FTA를 적용받지 못해서 통관세가 약 27% 정도 적용되고요. 26,500달러를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화로 3,210만 2,100원의 차값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한 27%가 통관세이고 866만 7,567원이라고 써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역서의 금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자료를 찾아 조회해보니 차량의 낙찰 예상 금액이 23,900달러라고 써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다시 한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895만 2,46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통관세를 계산하게 되면 위의 내역서의 금액과 비슷한 781만 7,164원이 나오게 됩니다. 내역서의 내용 중 일부가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 운송비인데요. 해당 내역서에서는 500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전 영상에 어느 댓글을 보니 랩터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운송비가 200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치 챌린저가 그 금액을 훨씬 넘는 500달러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서류상 26,500달러였던 차량은 조회 결과 23,900달러인 것으로 확인되고 운송비 또한 500이 아닌 200달러라고 한다면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2,900달러가 차이나며 이를 당시 환율 1211.4원으로 계산했을 때 351만 3,060원이 내역에서 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만원과는 차이가 너무 심한데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통관세에서도 2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수직남이 말한 남은 금액 18만원까지 여기에 더하게 되면 총 약 4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차량에 대해 조회했을 때 나온 자료와 수직남이 보여준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사실 뭐 이상한 거 얘기하자고 하자면 영상에서 본인들이 차량값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본인 통장에 입금이라고 표시될까요? 출금이라고 표시될까요? 본인들이 입금했으면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어야 할 텐데요. 야생마가 유튜브 올린 건 올린 건데 만약 일반인이 저런 일 겪었으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피해를 안 입었다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환불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미루고 그 시기를 1년 뒤로 정한다고요? 야생마가 여기에 동의했든 안 했든 국내에 비슷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는 건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차량 관련 사업이나 일을 못하게 된 게 100% 야생마 책임은 아닌 듯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딜러 입장에서 손님에게 손님이 요청한 것과는 다른 색상의 차량을 판매하고 렌트 및 사고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러한 내역을 고객이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면 수수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결코 실수라는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시 환불도 못 해줬잖아요. 심지어는 정배우 영상의 댓글에 이전에 수직남에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댓글이 지워지고 있더군요. 그중 한 분이 야생마와 마찬가지로 수직남을 통해 SUV를 구매하셨는데 구매 당시 경미한 사고가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차량을 확인하니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었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여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댓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일반 소비자도 현재 소송까지 가는 상황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야생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일들로 인한 것들 때문일까요?